안녕하세요. 닥터포커스 원미연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감기나 알레르기 같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보통 이런 분들한테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이런 말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우리 몸의 파수꾼, 이 면역력은 몸 안에서 병원균이나 독소 같은 것들의 공격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면역력이 부족하면 감기 같은 여러 질환이 잘 발생하지만 반대로 너무 면역력이 강하면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닥터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난치병으로 불리며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한의사 강성천 과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면역력의 중요성이 참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면역력이 강해야 건강하다고 해서 저도 영양제 이거저거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요. 네. 근데 자가 면역 질환, 병명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질환인가요, 과장님? 자가 면역 질환은 정상 세포를 우리 몸이 적으로 인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강한 통증이 유발이 되면서 몸의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이제 상실시키는 그런데 이제 어떤 특별한 그 원인도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또 치료법도 없어서 이제 거의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질환인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요즘 굉장히 이제 그 환자가 희귀 난치 질환에 속하는데 그 환자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질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요새 많이 늘었습니까? 굉장히 지금 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요. 강성 척추염이 이제 물론 진단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환자가 많이 이제 늘은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환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로 뭐 발생하는 연령대, 뭐 성별 이런 게 있습니까? 주로 20대, 20, 30대부터서 중장년층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노년층보다는. 그렇군요. 예, 가령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제 그 노인성 질환에 비해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에 미혼인 경우에 이 병이 이제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일부 질환 같은 경우에 결혼도 포기하고 이 질환으로 인해서 이 질환에서 이제 자체를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절망 속에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요즘에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희귀 난치 질환에서 전부 다 이제 보편적인 질환이 될 정도로 예를 들면 뭐 가수 윤종신 씨가 앓고 있는 건 크론병. 이것도 이제 생소한 질환인데 이 질환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환자들이 점차 늘고 있군요. 그렇죠. 남녀의 차이도 있습니까, 과장님? 남녀 차이는 제가 이제 치료하면서 보면은 크게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부인들이 출산한 이후에 산후조리가 안 되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으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질환에 따라서 이제 남녀가 걸리는 이제 그 빈도수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강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남자한테 많고요. 이런 뭐 베체트병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여자 쪽에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남녀 차이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질환과 비교했을 때 이 비교적 젊은 중장년층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생리 기능이 왕성할 때,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어요. 어떤 종류들이 대표적인가요? 이제 열거를 하자면은 우선 그래도 조금 한 번씩은 이제 좀 들어본 듯한 그런 질환만 해도 뭐 한 수십 가지 되고. 그래요? 아주 뭐 희귀 질환까지 이제 뭐 한다 그러면 얼추 뭐 수십 수백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네요. 네. 최근에 저한테 이제 그 치료받기 시작한 환자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스티프맨 증후군이라 그러는 건 스티프맨 증후군이라는 이제 생소한 질환인데 온몸의 근육이 다 굳어지는 거예요. 루게릭병도 이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 질환도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림페토스 관절염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네네. 림페토스 관절염, 그다음에
뭐 강성 척추염, 배체뜨병,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론병이나 궤양성 내장염, 그리고 아토피도, 예, 건선, 예, 뭐 탈모도 이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렇군요. 예. 정말 질환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예. 질환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또 그거에 따른 증상도 다를 예. 것 같긴 해요. 예.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날 때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그 각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질환마다 그 대표적인 특징들이 다 각기 다르거든요. 네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강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 이게 부위에? 왜냐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만성 염증성 질환이에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본적인 강한 통증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 피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까지 이렇게 두세 가지를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한 사람이 가령 뭐 강성 척추염 환자가 건선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배체뜨병과 강성 이런 뭐 궤양성 내장염을 같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면역 체계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면역 체계 이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혼합돼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게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도 우선 이제 진통 소염제, 이게 이제 진통 억제하는 것이 기본이 들어갈 정도로 일단은 강한 통증이 이제 특징입니다. 예. 근데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네. 뚜렷한 원인이 없다 보니까 치료도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통증 치료가 주인 건가요? 이제 통증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양방과 한방이 좀 차이가 있는데, 네네. 양방에서는 이제 면역 억제제라든지 이런 면역 치료 쪽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하고, 또는 이제 진통 소염제나 또는 이제 통증이 더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제 이런 걸 처방하고, 한방도 이제 통증을 없애면서 이제 그런 근본 원인을 잡아서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한의사들마다 이제 각계전투식으로 다양합니다. 그렇죠. 방법이 대안은 다르군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한방과 양방에는 이렇게 좀 치료 면에서 차이가 있고, 한방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한의사마다 각기 좀 접근하는 방법이나 치료법이 좀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닥터 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강성천 과장님 모시고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자가 면역 질환.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질환을 포커스를 맞춰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특별히 좀 많이 늘어난 환자,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까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요즘에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강직성 척추염이 좀 매스컴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가수 타이거 JK, 그분이 앓던 게 이제 강성 척수염이라고, 이게 강성 척추염하고 유사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얼마 전에 KBS 그 권민정 아나운서 남편, 예, 그분이 앓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강성 척추염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 난치 질환은 약 그 0.2% 정도, 그러니까 1000명당 한 2명 정도 그런 발생 빈도를 보일 때 희귀 난치 질환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강기성 척추염은 이미 그 빈도수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해지지 않은 거네요, 이제.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강기성 척추염은 그야말로 척추뼈가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딱딱하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현대인들이 뼈가 점점 약해지는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뼈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기성 척추염은 척추에 이제 염증이 오면서 점차 굳어지는 질환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이거 JK 좀 젊은 분들에게 잘 나타나는 질환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젊은 층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럼 한 그래서 20, 30대. 예. 그렇군요.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뼈가 그냥 굳어지는 질환? 강성 척추염은 그야 말 그대로 그 척추가 경추부터서 이제 그 척추 전체가 대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굳어지는 과정에서 강한 통증이 옵니다. 극심한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가 굳어져 버리니까 반드시 누워서 못 자고 이제 운동이 이제 점점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점차 이제 걷는 것이 불편해서 이제 잘 걷지를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심상정을 해야 될 정도로 악화되면, 그리고 특징이 이거는 목이 이제 경추가 굳으면은 이제 목이 딱 일자목이 돼버려요.
아, 네. 목이 이렇게 좌우로 상하로 목 운동이 안 돼 버리죠. 아, 이게 잘 움직여지지 예, 않는 그게 건가요? 딱 굳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일자목이 되면서 이제 하늘을 못 보고 땅을 못 보고 걸을 때도 땅을 못 보고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목이 굳어도 이렇게 이 흉추나 이 척추가 이제 이상이 있으면 이제 제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흉추도 굳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볼 수가 있어 하늘을 못 보는 질환으로 이제 통합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질환이라는 생각이 예, 들긴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근데 왜 생기는 걸까요, 과장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면역계통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아. 면역계통의 이상에 의해서 그런 이제 만성 염증, 예, 그게 이제 척추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점차 뼈가 아닌 조직이 뼈처럼 딱딱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한 통증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 피로에다가 이제 운동 능력이 점점 상실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무서운 질환이고 이게 굉장히 많이 현대에 늘고 있는 질환이죠. 네, 이 강직성 척추염 예.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이제 특징적인 그 증상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몸이 좀 뻣뻣해지는 걸 느끼고 네. 이제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활동을 좀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이제 통증이 좀 없어져요. 움직이면 좀 나아지고요. 예, 좀 나아지고 이게 좀 가장 그 특징적인 그 증상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있으면 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뻣뻣하고 통증이 좀 있다. 네네.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움직였더니 좀 낫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일단 강성 척추염을 조금 이제 의심을 하고 우선 병원을 그걸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일찍 좀 치료를 도모를 해야 이제 더 악화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런 아침에 이제 뻣뻣한 것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고관절 부위에 이제 강한 통증이 시작이 돼요. 맨 처음에 예, 이 특징이 그래서 고관절 부위에 이제 강한 통증이 오면서 이제 점점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강성 척추염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은 병원에서 진단은 이제 HLA 그 B27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100% 이제 맞는 건 아닌데 강성 척추염 환자의 95%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이 유전자가 있으면 강성 척추염 쪽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 네. 그러나 100%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상인에게도 그 아까 그 B27 유전자가 5% 정도는 또 가지고 있어요. 강직성 척추염이 아닌데도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100%는 볼 수는 없고 네네. 대충 그 유전자가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걸 확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특히 좀 뻣뻣하고 통증이 예. 느껴지고 하시다면 예. 병원에 가서 좀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예,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한다 그러면 악화를 좀 더 막을 수가 있죠. 예, 진행을. 근데 만약에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예.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방치하게 되면 이제 점차 악화되면서 그 점차 굳어질 때는 굉장한 통증이 와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데 네. 그런 그 강성 척추염을 일찍 진단을 받고 이 운동요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최대한 많이 해줄수록 이 악화를 좀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운동을. 그래서 그걸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왔을 때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래 방치가 됐을 때 이제 뼈만 계속 굳어지는 건가요?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고요? 증상했을 때 이제 척추뼈가 이제 점점 굳어지고 아까 이제 목이 이제 일자목이 되면서 목이 이제 운동 능력을 상실하게 목도 되고 움직이고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척추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요. 활처럼 휘게 되니까 반드시 누워서 못 잡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럼 굽는 건가요? 그렇죠. 몸이 굽어집니다. 활처럼요. 그러면서 딱딱한 굳어버리니까 반드시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행도 이제 점점 힘들어져요. 걷는 게 이제 고관절이 굳으니까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이 증상을 처음 경험한 시점부터 치료를 받기까지 평균 4.5년이 걸렸다는 그런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 시기가 굉장히 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원장님. 네. 이제 그 이유가 강성 척추염은 아까 척추뼈가 이제 굳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유발되고 바로 굳는 게 아니라 상당히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게 굳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이렇게 딱 증상이 발생하면서 확진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진단 자체를 빨리 내리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초기에는 온 관절에 이제 통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렇게 관절염. 진단되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통증이 되고 이제 고관절 부위에 천장 관절은 이제 고관절 부위에 이제 굳었을 때 강직이 확인됐을 때 그때 이제 확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이 굉장히 늦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진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4.5년이란 이런 평균 그 진단 기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좀 뻣뻣함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만성 피로 무기력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조금 네. 민감하게 항상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20대에서 한 40대 정도 예. 좀 사회생활이 좀 활발한 그렇죠. 젊은 예. 층에 많이 예, 발생한다고 20, 하셨는데 30대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몸이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예.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이 굉장히 심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걱정되는 게 자가 면역이라는 것도 이제 추정이거든요. 네. 면역 계통이 이제 그런 이상에 의한 추정이기 때문에 명확치가 않고 그다음에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절망성에 부치병. 빠지는 거죠. 예. 부치병은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이제 환자들 보면 쭉 서서히 악화되기 때문에 결혼도 이제 포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거의 뭐 부모들이 이제 더 이제 절망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질환입니다. 그런데 보면 치료법은 있더라. 침치료 받는 이제 그 주부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한 분은 혹시 선생님 그 강성 척추염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누가 강성 척추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고3인 아들이 강성 척추염 진단을 어린 받았다는 나이인데, 거예요. 네. 예.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 고관절부에 굉장한 통증이 있었고 만성 통증이 있었고 무기력 피로에다가 이제 소화장애, 소화약을 이제 소화제를 달고 사는 정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고3 때 이제 허리로 해서 이제 고관절부에 이제 너무 이제 강한 통증이 와서 이제 요새 백병을 와서 진단하니까 이 강시성 척추염 같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서 진단을 해서 이제 강시성 척추염 확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가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원인도 없고 치료법도 없고 그쵸. 점차 이제 운동 능력 상실하면 같고. 이제 누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제 어머니가 그 서울에서 여수까지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오는 내내 이제 울고 내려오고 한 달 내내 이제 눈물로 이제 지새울 정도로. 네. 그래서 저도 처음 그때 치료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한방은 원인 치료다. 네네. 진맥을 해서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나오면 그건 치료가 가능한 거다. 그래서 진맥을 했더니 그 타박신경이란 맥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맥이 원인인데 이거는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이제 완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청년은 이제 고3 때 이제 치료해서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이건 강성 척추염 환자는 군대를 안 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완치가 돼서 이제 군대도 가고 어.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한 30살 됐네요 벌써.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도 사회생활을 일체 하고 증상이 있겠네요. 다 없어졌고 뭐 소화장애, 만성 피로도 다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환자를 치료해서 이제 저도 자세히 알고 그 뒤로 관심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치료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환자들 보고 있는데 완치 환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증상이 계속 호전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알려진 것처럼 부치병이 아니다. 예,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 통증도 굉장히 심하지만 신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척추가 굳는 질환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는 만큼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한방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제 한방에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하는데요. 네네. 이제 면역계통에 이상이 생긴 원인을 기혈순환의 장애로 봅니다. 아, 네. 기와 혈이 있는데 이 순환이 막힘으로써 이제 면역계통 이상이 초래되는 걸 보고 네. 기혈순환을 정상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강성 척추염 환자들은 기혈순환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혈순환을 정상화시켰을 때 네. 면역력이 정상화되고 이 병이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아. 그래서 양방에서도 운동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예. 운동을 할 때 기혈순환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한방에서도 움직이는 게 좋고. 약이나 탕약이나 침이나 이런 이제 전반적인 한방 치료술을 동원해서 기혈순환을 정상화시키면 면역이 면역계통이 정상화되면서 이 염증이 사라지고 이 병이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아. 예. 네, 이 강직성 척추염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의 한방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 한방 치료가 조금 더 효과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 현대의학에서 치료를 잘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뭔가 조금 이제 맹점이 이제 한계가 있는 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한방 쪽은 또 이제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령 한방에 한계가 있는 질환을 또 양방에서 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네네. 예. 그런데 이 그 자가면역 질환 자체가 이제 기혈순환이고 한방 자체가 이제 기혈순환을 갖다가 정상화시키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현대 그 자가면역 질환에 효과가 좋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닥터포커스 한의사 강성천 과장님과 함께 자가면역질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한번 증상이 시작됐다 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점점 증상이 악화돼서 희귀 난치 질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치료된 사례를 좀 소개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자들이 이제 완치된 환자가 이제 꽤 되는데요. 네. 13살 때 이 자골식경통, 네. 고관절 통증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건 저한테 왔을 때 27년 정도 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등은 그 활처럼 휘었고 활처럼 휘면은 이제 특징이 반드시 누워서 못 자거든요. 네. 그리고 목이 다 굳었고 그리고 겨우겨우 걷는 정도. 이 정도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믿음 가지고 치료를 해서 지금은 이제 운동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어요. 운동도 가능하시고요. 예, 이제 뛰고 달리고 굳은 목은 다 풀어졌고 목도 잘 움직여지고. 예, 목도 이제 다 굳었게 다 풀려서 목이 다 돌아가고 이제 활처럼 휘었던 척추가 이제 펴져 가지고 상당히 이제 반드시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뛸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치료가 돼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굳었던 게 다 풀렸다는 그렇죠. 뜻이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이제 이분은 이제 자신이 판단하기에 나 80% 완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치료받고 있는 환자인데 네. 이제 완치된 환자보다는 이제 치료 중인 환자도 한번 소개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런 환자 기억나고 또 뭐 다른 그 외에도 환자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희귀 난치병으로 알려진 강직성 척추염. 극심한 통증과 함께 좀 심리적인 고통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이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던 환자 한 분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치료 네. 사례로 소개해 주셨던 네. 그분인데요. 예. 꾸준한 치료와 노력으로 지금 강직성 척추염을 많이 극복하고 현재 사회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진 이 강직성 척추염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처음 진단을 받으신 거는 언제신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간헐적으로 이제 성장통 같은 통증이 있었고, 이제 그게 간헐적으로 계속 자골 쪽으로 이제 신경통 같은 어떤 통증 같은 게 있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있었네요. 네. 예. 그냥 무시하고 지나왔는데. 성장통이겠거니 하시고. 예. 저 군대도 잘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좀 중반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이렇게 눈에 포도막염이 와서,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20대 중반쯤에 이제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네. 희귀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치료가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진단을 네네. 받고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일단 양방 한방을, 원광대 명강대학병원이라든지 서울대학병원, 국내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는데, 네네. 이제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제 그런 처방들밖에 없었어요. 먹으면 막 살도 찌고 막 그런 약들, 몸에 부작용도 그랬는데, 많고. 예. 그다음에 약침도 맞고, 한의원에 가서 약침도 맞고, 네네. 이제, 여러 방법을 다 썼는데, 일단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네네, 그쵸. 이제 완전히 양방이나 한방 쪽에서도 다 그렇게 인식이 잡혀 있어서, 거의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이제 통증만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없었군요. 없었죠. 아마 지금도 이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지금 과장님께 이제 한방치료 쪽으로 받고, 최근 네네. 2년새 굉장히 많이 후전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태는 좀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2년 조금 먹었는데, 네네. 몸이,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는 한 70%, 80%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아직 완벽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솔직히. 많이 후전되셔서. 예. 활동하기는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조금 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원래 보행하기도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너무 굳어지면. 지금 이제 보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였냐면, 네네. 이 허리 쪽이 굳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어깨 쪽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서 있으면 약간 꾸부정한 상태에서 통증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이제 걷는 게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어요.
그리고 앉기도 힘들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양반 자세로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서서 걷는 네. 것도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보거든요. 아. 내가 지금 걷는 모습이 어떠냐. 어떤가, 내 자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스스로도 느끼시고, 네. 주변에서도 다들 느끼시네. 예, 몸이 좀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예, 그 약간 이제 부자연스러운 것이 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어요. 아, 조금 남아있는 거? 네네. 예, 남아있는데 이제 통증은 거의 없어졌고, 아, 다행이네요. 네. 예, 통증은 없어졌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약간 이게 구부러진 게 남아있거든요. 조금. 아, 네네. 그거 관절이 완전히 펴지는 거, 그런 게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라면. 네. 예. 그래서 남아있는 그 조금 굳은 부분까지도 완전히 네. 잘 풀어져서 완쾌하시기를 제가 예, 기원 예, 드립니다. 네. 예.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다음에는 또 강직성 척추염을 알았던 분의 또 아버님이 좀 전화 연결 예. 준비되어 있거든요. 통화해볼까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드님이 그 강직성 척추염을 알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났었나요? 척추염이라고 알게 된 그 시기는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012년도 한 7, 8월쯤 됐고요. 네, 네. 그 앞에는 보니까 그 애가 외국에 있었는데 네. 허리가 아프고 아, 그다음 그 오른쪽 그 발 뒤꿈치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네, 네. 애가 방학 때마다 들어올 때 아킬레스 근염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킬레스 가지고 건강. 아, 지금 뭡니까 치외 충격파라든가 수술됐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그다음에 진단받고 소염제 수술까지 하신 같은 거 거네요. 해도 네. 전혀 그게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죠, 효과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 저희가 그러니까 재작년 7월에 그 군대 실제 검사 갖다가 받았을 때 아, 네. 그때 이제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 그런 걸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을 갖다가 알게 되기까지 한 3년쯤 됐고요. 그러니까 진단을 확진받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셨네요. 그렇죠. 한 3년 걸렸죠. 아. 우리는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 그는 그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네, 병명이 좀 생소하죠. 네. 네. 네, 아드님 치료를 위해서 아버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인터넷 검색 도중에 아, 네네. 예, 여수 이제 그쪽에 우리 강 원장님이 이제 그걸 갖다가 저희 알게 과장님, 돼가지고 저도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강직성 척추염이라 하는 것은 일반 우리 현대 의학으로는 네, 난치병. 불가능하다고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반 정형외과에서는 어렵구나. 네. 그래가지고 저도 또 강직성 척추염 알기 전에도 벌써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많은 걸 제가 해봤으니까요. 아, 양방 치료도 많이 받으셨었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수로 찾아가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100% 믿지는 못했죠. 네, 못했는데, 처음에는. 네. 예.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한약을 갖다가 이제 우리 원장님이 처방해 준 거 갖다가 먹고, 네. 과거와 똑같이, 건강할 때와 똑같이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방 치료 받으시고 완치를 넘어서서 완전 건강체가 된 거네요. 그렇죠. 제가 네. 전화로도 몇 번 확인을 갖다가 해봐도 자기는 지금 전혀 지금 이상이 없답니다. 아, 그렇군요. 아우, 정말 잘 되셨네요. 다행입니다. 네, 완치돼서 이제 일상생활 잘하고 있는 아드님 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버님? 아유, 좋죠. 저는 정말 나이도 아직까지, 우리 애가 88년생인데. 아, 네. 아유, 그거 참, 그러니까 자식이 아픈 모습을 정말 많이 강직성 척추염 그건 병상이라든가 그 이후에. 네. 그게 이제 허리에, 그게, 허리뼈가 이제 점점 말라가지고. 네. 이제 전혀 활동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게 이제 진행되는 게 강직성 척추염인데. 네. 참, 걔가 무슨 사회생활이라든가 이 모든 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정말
다행이죠. 네, 많게 된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예, 예. 아버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희귀 난치병이라 불리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활기차게 일상생활 하시는데요. 이런 모습 보면 정말 많은 보람 느끼실 것 같아요. 큰 보람을 느끼죠. 통증 없이 이제 다 정상생활하고 뭐 축구까지 뛰고 달리고 자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보람을 느끼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개그맨 김시덕 씨가 그 킥복싱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좀 극복하고 있다 그런 방송을 제가 봤었어요. 네. 근데 앞서 강직성 척추염 뭐 증상에서도 움직이며 활동하며 뭐 운동하면 좀 통증이 완화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에 운동이 많이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기혈순환이 정상화돼야 면역계통에도 정상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 기혈순환을 정상화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운동이다. 예. 그러면은 강직성 척추염에 좀 좋은 운동 추천을 해주시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떤 특별한 운동은 없고요. 네네. 전신을 골고루 움직여줄 수 있는. 네네. 그냥 뭐 산책만 한다 그러면 그 일부 운동되는 부분만 되니까 이제 뭐 갖가지 골고루 몸을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가령 뭐 단전호흡 이런 데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신 운동 많이 하잖아요. 또 요가도 좋습니다. 요가도 좋아요. 예, 전체적으로 요가 좋고, 움직여줄 수 또 있는. 수영도 좋고, 골고루 또는 뭐 조깅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골고루 온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좋은 거예요. 이 강성 척추염은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비슷한데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차이점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은 뼈에가 그 염증이 생기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강성 척추염은 큰 뼈, 고관절이나 이 경추뼈, 손가락 이런 거라면 그렇죠. 예, 큰 뼈에 이상이 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더 굳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강성 척추염은 이제 고관절이나 목이나 척추는 다 운동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기 때문에 전신 골고루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좋다. 그리고 이제 복싱, 그것도 전신 운동이죠. 그렇죠. 뛰고 팔 움직이고. 그래서 그 극복이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그렇군요. 타이거 JK도 죽자사자 운동을 해서 극복을 했다 그러죠. 그렇군요. 약이 있지만, 약도 있지만, 약을 아니고라도 악착같이 운동을 하고 하게 되면 또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불치병으로 알려져서 절망이니까 상당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치료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강직성 척추염 같은 이 자가 면역 질환이 희귀성 난치병으로 불리면서 좀 치료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발이 잘 된다 뭐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제거가 안 되니까 재발이 되죠. 치료가 안 됐으니까. 원인이 완벽히 제거된 게 그게 완치거든요. 그 이후에는 재발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원인은 제거가 안 되고 통증만 조금 완화된 상태에서는 다시 또 악화가 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되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재발될 그게 일이 완치입니다. 없다. 그렇군요. 네,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최근 면역 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면역력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해봤습니다. 면역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혈액 검사를 하면 면역력 상태를 알 수 있다. O인가요? X인가요? 답은 X입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이제 피검사에서 면역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걱정이 없죠.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바로 대비를 하니까. 그런데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참고만 할 뿐이지 피검사 가지고 면역력 자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혈액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증상 가지고 혈액 검사보다는 증상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진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는 참고만 할 뿐이에요. 그걸로 100% 알 수는 없다. 그럼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다. 그건 답은 O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알러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비염이 있죠. 알러지 비염. 면역력하고 이제 직결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런 그 알러지 비염 같은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인체 면역력은 환절기 때 많이 약해져요. 맞아요. 날씨가 계절이 바뀔 때 온도가 변화가 왔을 때 몸이 약해지거든요. 모든 생물체는 다 공통입니다. 면역력이 알레르기에 영향을 준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햇빛을 많이 쬐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맞습니까? 예, 저도 답은 O입니다. 예. 우리는 동물이고 햇빛을 쬐야 되거든요. 네네. 예. 음지 식물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강성 척추염, 뼈가 약해, 뼈에 문제가 생기는 강성 척추염이 많이 발생하는 그 요인이 햇빛을 많이 안 쬐는 거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요즘 뭐 햇빛을 쬐면은 피부암이 생긴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많이 굉장히 피하는데? 많이 피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햇빛을 쬐야만 우리 비타민 D가 공급이 되고 네. 그래야만 우리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다양한 그런 그 인체의 생리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면역력도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현대 그 갖가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까 그 햇빛 일광욕이 부족한 것도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좀 밖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피부암 무서워하지 말고 햇빛을 좀 많이 쐬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바르면 되겠죠. 예, 그것도 좀 바르고 그래서 네. 뼈에 이 햇빛은 면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뼈를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햇볕도 잘 쬐는 것도 건강의 한 방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큰 돈 드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냥 나가면 실천은 좀 어려운 네. 예, 그게 되겠어요. 요즘 뭐 현대인들이 이제 실내 생활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예, 야외 생활이 별로 없잖아요. 일부러 밖에 나가기 전에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밖에 나가서 햇빛 좋을 때는 좀 햇빛을 쬐이는 일광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닥터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강성천 과장님 모시고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흔히 피곤하면 입안에 혓바늘이 돋잖아요. 네, 이런 입안 구진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그 베체트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베체트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병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베체트병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이제 베체트병은 그 특징이 구내염, 입안이 360을 흐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입안이 조금만 흐려도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구내염을 이제 특징으로 하는데 이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건 그 동아시아 이런 아시아 계통에 이게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아시아인에게. 인종에 따라 차이가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베체트병은 이제 입안이 헐고 360도를 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생식기 쪽에도 이제 그 염증이 생기게 증상이? 돼요.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은 이제 전신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디든 염증이 올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눈에도 염증이 옵니다. 네. 그럼 포도막염이 오고 심하면 망막에 염증이 생기면 망막이 천공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베체트병 오래 앓게 되면 이제 실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그리고 네. 통증도 이제 굉장히 심하고요. 이것도 이제 염증이 전신에 이제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이 병이 바로 진단이 안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베체트병도 이제 현대에 좀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이제 베체트병도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내염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베체트병 그 증상 환자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 소화기 계통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환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 장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대부분 그 수술을 합니다. 강 통증이 오고 그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이제 절개를 하고 부분 절제를 하고 이제 봉합 접합하는 그런 수술요법을 한 번 하고 또 재발하니까 몇 년 뒤에 또 하고 그러면서 굉장한 통증이 많이 유발이 되죠. 그래서 이 베체트병도 요즘 좀 많이 늘고 있고 굉장히 그 고통이 강하고 그다음에 고열이 동반하면서 이제 강한 통증이 오는데 진통제도 잘 듣질 않으니까 뭐 그냥 통증이 올 때는 뭐 떼굴떼굴 뒹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이제 질환이고 요즘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증상은 사실 구진과 같은 이렇게 구내염 네, 증상과 구내염, 비슷하다 보니까 예.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예.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예. 대처하는 게 중요한 만큼 좀 증상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증상은 구내염. 이제 일반 사람도 피곤하면 이제 혓바늘 돋고 네, 입안이 잘 혀가 돋으니까요. 파이잖아요. 네. 혀가 파여서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한 군데가 이제 염증이 생겼다가 아물면 또 그 옆이 생기고 계속해서 1년 365일 이제 구내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항상 피곤하고 만성 피로 무기력이 오게 되고 이런 이제 특징 오면서 이제 점차 생식기에도 그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눈에도 포도막염이 오고 이런 이제 그다음에 통증 염증 수치도 많이 오르면서 이제 통증이 오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질환에 비해서 이 베체트병은 이제 진단이 좀 쉬워요. 예, 특징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구내염
그것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구내염이 나타났는데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좀 의심을 해봐야 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체트병도 입안에만 이렇게 이제 파인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염증이 이제 전신 어디에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눈에도 생기고 네네. 이 장 쪽 소화기 계통에도 이제 생기면 굉장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증도 심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실명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통증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아요. 네. 예. 왜냐하면 입안의 통증이 이제 막 파이면 네. 예, 이런 강한 진통제도 잘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질환이고 요즘에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발병하는 원인은 뭘까요? 이것도 이제 염증이잖아요. 네네.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네. 예. 그 자가 면역에 의한 그런 그 염증성 이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베체트병이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 보면은 이것도 좀 상당히 환자가 안타깝게도 좀 많이 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증이 많이 특히나 이 병이 젊은 층에 많아요. 이것도 역시 예, 특히 20, 30대 또는 10대 젊은 층에 10대에도 이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이 베체트병을 방치하면 다른 면역 질환으로 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일단 그 원인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 궤양성 대장염 그것도 좀 많이 동반을 해요. 발전할 수 있군요. 네.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대장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차차 이제 구멍이 천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만성 이제 복통에 시달리면서 이제 혈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기를 피곤하고 이렇게 혈변을 보면 하루에 뭐 5번 막 이렇게 혈변을 설사하듯이 혈변을 보는 거예요. 심하면 하루에 뭐 15번 정도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런 뭐 학생, 대학생도 이제 휴학을 하게 되고 상당히 이제 고통 속에 많이 빠지는데 그래서 하여튼 베체트병이 있다 그러면 다른 병을 같이 동반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빨리 진단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떤 이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이제 빨리 치료를 도모를 해야 된다. 네. 방치할수록 몸은 계속해서 이제 망가지는 것이니까. 예. 그래도 이제 빨리 뭐 진단해서 치료만 한다면 또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재발이 잘 되진 않습니까? 완치가 되면 재발은 없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그 원인이 제거되면 일체 재발이 없이 그는 이제 건강해집니다. 근데 한번 발병하면 어쨌든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또 치료도 쉽진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법이 있긴 예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방에서는 이제 기혈순환 장애에 의한 면역계통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혈순환을 促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에요. 평상시에 운동을 운동입니다. 하면. 그런데 요즘 현대인이 이제 가장 그 많은 질환이 생기는 것이 운동 부족. 맞아요. 요즘 뭐 자동화돼 있잖아요. 차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걸을 일도 별로 없고. 뭐 그냥 뭐 엘리베이터에다가 별로 네.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동물인데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기혈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계통에도 이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햇빛 좀 많이 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건강한 아닌데. 식생활. 예, 우리가 이제 먹는 식생활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오염이 돼 있잖아요. 각종 그 인스턴트 식품에 의한 그 방부제나 이런 그 화학 물질들. 예, 그래서 좀 건강한 식단 또 운동, 규칙적인 운동, 햇빛 쐬고 그러면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뭐 각종 암이나 갖가지 질환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방법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지금 앓고 계신 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힘이 되는 것은 딱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불치병이 아니다. 네. 치료법이 있고 완치가 가능하다. 딱 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말이네요. 예, 네. 그리고 실제 많은 환자들이 완치가 됐고 네. 또 치료받는 환자가 완치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알려지고 절망할 필요 없다. 네. 치료법이 있으니까 그 치료법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까 제가 예방법이 바로 치료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특징 이런 한방 이제 특징이 한방 치료를 이제 이제 병행하게 되면 치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오늘 닥터포커스 한의사 강성천 과장님과 함께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 강직성 척추염과 베체트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뚜렷한 원인도 치료법도 없어서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꾸준한 한방 치료를 통해 면역체계의 균형이 잡히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과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